저는 이따의 믿음, 소망, 사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입니다. 갈등에서 화해의 대안을 찾아내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외계층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문화 기획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점심 메뉴를 이렇게 이거다 고르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 둘, 셋.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아름다운 장소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멘트 그냥 넣지 말걸. 둘, 셋. 안녕하세요. 다시 태어난다면 방송국 PD가 되고 싶은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서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특별 MC로 다른 분을 모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태어난다면 라디오 PD가 되고 싶은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위서연이라고 합니다. 동행과 가장 많이 영상 작업을 하고 이 개간 동행 작업을 2021년부터 진행을 해온 문화 콘텐츠 그룹 이따 팀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정말 멋진 문화 콘텐츠 그룹 이따 팀과 함께 하실까요? 오시지요. 미치겠다. 한변이 웃음을 잃었어요. 한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문화 콘텐츠 그룹 이따를 모셔봤는데요. 네, 문화 콘텐츠 이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그룹 이따의 대표 이순학입니다. 문화 콘텐츠 그룹 이따는 영화 다큐로 세상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인데요. 좀 문화 콘텐츠라는 이름까지 확장해서 저희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지역을 더 빛낼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역할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따의 믿음, 소망, 사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입니다. 말을 해, 얘들아. 저는 이따에서 실없는 실장을 맡고 있고요. 국가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지아입니다. 네, 저는 이따에서 팀 업무 팀장을 맡고 있고 N 사이에서 유일한 S인 이현아입니다. 예, 회사에 총 4개의 팀이 5개의 팀이 있어요. 회계팀, 네. 제작팀, 네. 촬영팀, 네. 기획팀, 교육팀. 네. 회사의 총 구성원이 몇 명이죠? 5명. 그렇군요. 문화 콘텐츠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계열사가 있으신 건지? 이따의 창립 시기 때 CJ ENM을 경쟁사로 두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룹이어야 했고, 그때 이제 저희가 고민했을 때 제작 그룹이 있지만 아까 팀 5개의 팀 들으셨겠지만 기획 그룹도 있기 때문에 특히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문화 콘텐츠가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담을 수 있는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있는 이따의 설립 목적과 주된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대표님께서 등기부 등본을 챙겨주셨습니다. 예, 궁금하다 하셔서 가져왔습니다. 예, 갈등에서 화해의 대안을 찾아내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네, 이게 이따의 소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는 주식회사잖아요. 네. 여러 주식회사의 상업 등기를 많이 봤지만 저렇게 설립 목적이 나와 있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도 인터뷰에서 등기부 등본을 챙겨온 거 처음 있는 일이라. 동행 처음 알게 된 순간이 어떻게 되실까요? SNS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떤 분이 변호사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회사에 어떤 일 중에 갈등이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좀 법적으로 해석을 받고 싶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먼저 전화가 와서 자기가 변호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사기꾼 같아. 그게 저희 첫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만났더니 사기꾼은 아니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진짜 변호사였다. 그리고 상 변호사. 네, 문화 콘텐츠 그룹 이따에서는 주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시나요? 사내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내에 계셔서 정보 파악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뭐 구분 짓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미디어가 필요한 뭐 가치 중심적인 곳이면 어디든지 다 가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미디어가 필요한 것이 그러면 주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10년 동안 제작한 콘텐츠 중에 보면은 이제 좀 깊이 있는 구성력이 필요한데 젊은 감각으로 표현해서 좀 많이 알릴수록 좋은 콘텐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뭐 역사, 문화, 뭐 인권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곳에 미디어 솔루션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팀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보통 아침에 다른 회사와 다르게 커피 타임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네. 점심을 정하고 업무에 들어가요. 저희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점심을 꼭 정하고 저희도요. 네, 네.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오후에 업무를 합니다. 6시가 되기 1, 2분 전쯤에 이제 퇴근 시간에 가깝다. 컴퓨터를 꺼라! 이렇게 대표님이 지시를 하면 컴퓨터를 끄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6시에 칼퇴근하는 일정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근은 안 하나요? 보통 미디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밤낮이 많이 바뀐다라는 게 네. 어떤 통설이나 편견 같은 건데 맞습니다. 그러진 않으신 거죠? 3, 4분기에는 조금 각오를 합니다. 때가 왔다. 아 바쁜 때가 왔다? 네, 바쁠 때가 오면 이제 준비를 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최대한 야근 시간을 줄이려고 아주 9시부터 6시까지 피튀기 일만 합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다 노는 줄 아는데 일할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 없는 자가 야근한다. 이게 네. 저희 회사 슬로건의 첫 번째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비공식적 슬로건. 비공식적 슬로건. 그 이따 팀에서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점심시간이요. 회사 생활에서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밥 먹는 것이 점심 메뉴를 이렇게 이거다 고르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점심 메뉴 같은 거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같은 게 훨씬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불편해요. 굉장히 엄격한 시간이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뭔가 한 명이 컨펌 안 된달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있고 퀄리티적인 것에서도 점수 있고. 기준도 있고 네. 제한이 있으실까요? 식대 없는데도 배달료가 높으면 안 시켜주고 자기 기준에 비싸면 못 먹게 하고 만약에 이따 팀이 신입 구성원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신가요? 신입 구성원 뽑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발달장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진심으로 그들을 좋아하는가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 저희가 이제 강산구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랑 계속 회사 생겼을 때부터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섬에 혼자 떨어진 것처럼 많이들 잘 지내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감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지역에서도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9시까지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구성원들과 갈등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뭐 있는 사람들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중요 요소가 아닙니다. 미디어 작업을 하는 것이 공감 능력과 뭔가 직결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따가 특별하게 더 공감 능력을 더 요구하는 것인 건가요? 저희가 영화를 볼 때도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만든 사람이 그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중요한 자질이죠. 왜냐면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감각의 영역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동행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따가 정말로 동행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뿌듯했어요. 잘했다고 안 하고? 그게 잘한 거야. 얼마 전에 이따가 10주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 부러운데요. 10주년을 해온 비결은? 웃기자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구성원들이라서 이게 10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되려면 하긴 지금 혈연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아까 소개 멘트에서 말씀드렸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 회사에 가장 야성이 있는 3인방이 네. 주말마다 교회 가거든요. 그들이 네. 또 교회에서 인성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뭐 이러다 보니 회사에도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닌가. 대표님은요? 저는 안 다닙니다. 아, 교회라도 다녀서 다행이다. 그 10년간 해 오시면서 각자 가장 기억나는 뭐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으신지. 필름 선거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광주국장이랑 2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기억도 많이 났고 즐겁기도 했고 새로운 인연도 생겼고 그게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필름 선거장 프로그램은 근데 무엇인가요? 영화 문화라는 거를 소재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대표님이 얘기해가지고 광주에 광주극장이라는 곳이 있다. 그 큰 단관극장이고 네. 그런 공간이 너무 좋은데 아까워서 아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문화 기획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극장에서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많이 아 여기 극장이 있었어? 이렇게 알아주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저희도 저희만의 그 문화 브랜드 이게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필름 전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저희 산수동 사옥이 생겼답니다. 사무실. 예쁜 사옥이죠. 예. 그래서 그 공간이 생긴 게 그래도 이따 10년 특히 저는 회계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드디어 유형 자산이 예. 유형 자산이 아직 은행 거지만 저희가 그래도 언젠가는 유형 자산이 완벽해지지 않을까. 그 유형 자산이 지금 단층인데 언젠가 5층이 되어서 동행도 같이 살고 뭐 찰나도 같이 살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사님.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제가 첫째 출산 휴가 전날이 가장 인상 깊었던 원래는 출산 휴가를 쓰겠다 하고 그 전날 같이 모여서 밥을 먹자 했는데 갑자기 저희 첫째가 급하게 나오고 싶어요 이래서 그 전날 수술을 했어야 돼가지고 그날이 아무래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때 회사 출입 비번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기념일이 저기라. 광주라는 지역에서의 어떤 이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명이나 소망 이런 게 있나요? 전국의 활동가들이든 강주 활동가들이든 이제 저희가 중간 지점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디어 운동 쪽에서는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이라고 서로 표현을 하다가 미디어 활동가라고도 표현하고 뭐 공동체 미디어 운동. 그래서 TV에 보시면 시청자들이 만든 프로그램 틀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퍼블릭 액세스권이라고 해서 전국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들이 생기는 운동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저 장비들은 다 비싸니까 아무나 미디어의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유튜브가 해결하는 거죠. 스마트폰이랑. 네. 예, 그래서 우리 운동은 졌다. 유튜브가 해결했다. 결국 구글 화이팅. 구글이 해결했다. 이 세대로는 지역에 꼭 필요한데 관객이 많이 없는 곳들 있잖아요. 광주 독립영화관. 그리고 아까 강주극장도 예술영화관이거든요. 문화 다양성을 지켜가는데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이따 일하는 사람들처럼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방송국에서 뽑지 않으면 유출되는 인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강주의 창업 기업들도 영상 기반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생태계를 늘리는 곳에서 이따가 오늘 또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래서 밤 10시까지 일했답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라는 지역에서 미디어 다큐로 지금 10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미디어 다큐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나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아까 문화 콘텐츠 그룹이라고 지었던 것도 자신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인재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곳에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광주에는 인재가 있다.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혹시 뭔가 광주라는 지역이어서 조금 더 뭐 좋거나 가능했던 그런 점들이 있으실까요? 강주극장이라는 곳이 1933년에 처음 생겼는데 지금도 민간에서 한 번도 어떤 공공의 영역에 넘어가거나 관료적으로 운영되거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민간이 순수하게 운영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었었나요? 없어요.
오, 없고 서울에도 없다. 예, 그리고 여기 인문학당의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는 조대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비디오 아카이브, 뭐 영화가 원작이 있는 소설 아카이브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지역에 영화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관점이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극장 조사들, 없어지는 문화들 조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광주 시네필들이 되게 탄탄하고 그리고 제작하는 실력도 인원은 소수지만 밀리지는 않아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특히나 저희 MZ세대를 비롯해서 다 실력이 있는 편이라서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역이어서 좀 아쉽거나 이랬던 게 있을까요? 비수기가 명확해요. 이게 지역이라서 이제 서울에서는 그 비수기가 없이 기업 환경이 많기 때문에 기업 비즈니스로 이제 뭐 매출 흐름들이 이렇게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의 공공시장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수기를 슬기롭게 잘 보내는 게 서로의 좋은 과제이고 특히 지역의 미디어 업체들이든 뭐 디자인이든 뭐 이렇게 지식산업 기반의 회사들은 매출 한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미디어 소외계층 접근권 향상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작업들을 계속 하시는데 어떻게 이윤을 내서? 예, 이따가 돈을 어떻게 버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행히도 저희가 하는 미디어 영역은 산업 영역에 있어서 돈이 안 들지는 않습니다. 실제 저희 현금 흐름은 미디어 사업이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고유한 콘텐츠들은 기획팀하고 같이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기획팀이 하는 일도 어느 정도 일부 돈이 됩니다. 1월에서 12월 운영 중 빅데이터가 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빅데이터요? 네이버 캘린더를 보면 언제가 우리가 비수기인지 이때 시간이 되는지 이때 여유가 있는지 장기 근속자들하고 계속 하다 보니 이제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 이때는 한가해서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때쯤은 돈 되는 일 이걸 해야 해. 하고 저희가 4분기에는 일을 열심히 하기로 각오한다고 했잖아요. 이따 매출 절반 이상이 4분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4분기를 그때는 진짜 다들 열심히 삽니다. 회계팀장이었습니다. 비중이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되실까요? 저희가 영리 위주로 하는 일이 8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비영리적으로 하는 일은 20%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미디어 활동가로서 이제 저희가 정체성을 갖는 시간은 주로 9 to 6 이외의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9 to 6 이외 활동에 할애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성원들과 또 뭔가 그런 일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 건가요? 재밌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녁에 만나서 회의하면서 뭐 밥 먹고 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잖아요. 노는 자리인데 대화 내용 회의 뭐 이렇게 뭐 워크샵 갔는데 대화 내용 회의 게다가 잠깐 놀아 한두 시간 놀아 그 기억으로 계속 가는 것 동행하고 여러분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건 떡볶이 통영 뭐 이렇게 했던 일 하나 기억나지 않고 그 순간이 기억을 지배하는 거죠. 각자의 꿈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20대 때 누구나 꿨던 꿈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오, 네. 나 근데 안 꿨는데. 안 꿨나? 네. 근데 이 꿈이 제일 잃어버리기 쉬운 꿈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계속 하는 이유도 거기에서 느껴진 보람이 있고 특히 이제 작은 단위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갈 때 이 작은 일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 꿈을 계속 창대하게 꾸기를 기대합니다. 지연님요? 아니 어저께 이야기한 거랑 다르잖아. 어제 뭐라고 했는지 사실 어디 대표님이 사옥사자하고 나는 삼성사자하고. 아 맞다. 현아 어머니께서 너희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네. 그 정도로 저희는 이렇게 문화 콘텐츠라는 이름 아래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일들을 해요. 해마다 다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저는 꿈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빛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청년의 마음을 어렸을 때 20대 때 심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나도 늙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도 새롭게 이렇게 도전을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멈추지 않는 사람. 화이팅!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건데. 지하시장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엄마가 계속 10년째 너희 회사 뭐 하는 회사야? 하고 물어보는데 또 다른 게 너 애 낳고 가면 자리는 남아있냐?
저는 알고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사업 확장과 뭔가의 사업 스케일이 좀 거대화돼서 이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5층 건물에 지으면 좋아하는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쭉 지낼 수 있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어저께 준비했던 거 그것도 있었는데. 일을 취미로 하는. 오늘 이렇게 주로 찍기만 촬영만 하시다가 이제 찍히는 피사체가 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희 10년을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딸 10년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저희가 피사체로는 잘 출연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내 콘텐츠에서 출연비를 아끼는 프로젝트가 아니면 계속 출연하지 않는데 감사한 마음에 대한 답례로 영광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선의 라인업으로 고인물 특집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처음으로 공동 MC를 맡아보신 위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맨날 어떤 법률적 쟁점이라든지 재미없는 이야기만 계속 나누고 뭐 이 상대하는 어떤 의뢰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계속 이런 어떤 법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저 나름대로 깨닫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동료로 함께 많은 활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행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은 사랑입니다. 오프닝에도 아쉬움이 없으시면 끝내주세요. 오프닝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지만 어떻게 그걸 다시 한다고 좋아질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저부터 해결이 안 되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자연스러워질까? 뭐 그냥 대사는 아예 다 외워야 되겠네. 대사를 외운다고. 될 일은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건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